여러분, 이혼 얘기 꺼냈다가 전과자 되는 경우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인데요. 상담하다 보면 부부싸움이었어요. 저도 맞았어요. 저는 밀쳤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판결문에는 그렇게 안 적혀요. 그냥 이렇게 적혀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한 줄로 끝입니다. 오늘은 왜 이게 무서운지, 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쌓여 있었고 말이 격해졌고 몸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싸움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법원은 그걸 단순 폭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법상 존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상해가 아니라 존속 상해가 될 수 있어요. 존속 상해는 여러분 일반 상해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아니 저는 화가 나서 미쳤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넘어지면서 다치면 상해고요. 그 대상이 시어머니면 종속 상해예요. 부부싸움 하다가 시어머니가 끼어들었고 그 상황에서 손이 나 몰래 나갔는데 그게 존속 상해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혼 소송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 폭행도 부담인데 존속 상해 전력이 있는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인성, 공격성, 가정 내 폭력 가능성 이런 평가에 다 들어가겠죠. 더 무서운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심하게 다퉈요. 이미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감정이 극도로 올라간 상태에서 한쪽이 흉기를 들거나 목을 조르거나 계단에서 밀거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상대를 때려가지고 사망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런 경우 살인 미수로 판단한 사례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싸우는 과정에서 죽일 생각은 없었고요. 우연하게 밀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형법은 결과뿐만이 아니고 행위의 위험성과 고의까지 전부 두루두루 살펴봅니다. 목을 일정 시간 조르고 숨이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라는 말은 감형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범죄의 성립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혼 영상에서 나오느냐. 이혼 얘기가 오고 간 이후의 싸움은요, 이미 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상태에서의 폭력은 단순한 가정 내 다툼으로 보지는 않아요. 위험한 행위는 그대로 형사처벌로 갑니다. 그리고 만약 살인미수 전력까지 있다면요, 만약 이게 이혼 소송에 들어오면 여러분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뿐만이 아니고 접금 금지, 양육권 배제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서로 싸웠는데 왜 저만 처벌받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쌍방이라고 쉽게 정리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누가 먼저 위법한 공격을 했는지, 방어 수준을 넘었는지, 행위가 과도했는지 두루두루 따집니다. 실제 판결에서도요, 한쪽은 폭행 유죄, 다른 한쪽은 정당방위 무죄 나온 사례들도 있고요. 겉으로 보면은 같이 싸운 것처럼 보여도 법원은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상담을 할 때 제가 꼭 물어요. 먼저 손이 나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 위험한 게 있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온 뒤에 감정적으로 찾아갔냐는 겁니다. 회사로 가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문자를 계속 보내고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신 분들 대부분 저는 배우자랑 대화하러 간 건데요. 아이 때문에 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상대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접근을 하면은요. 그건 단순 부부 갈등 문제로 보기 어려워요. 스토킹 처벌법 적용 대상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상대는 더 이상 내 배우자가 아니라 법적 분쟁 상대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사고 나요. 제가 사건을 여러 하면서 느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사고는 항상 타이밍이 비슷해요. 상간 사실이 드러났을 때, 재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 별거하기 직전, 이혼 서류를 받았을 때, 여러분 기타 등등 이때 감정이 확 폭발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의 행동이 형사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기록 사실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불과 벌금 몇십만 원, 집행유예 몇 년일 수 있지만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판결문에 남는 한 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존속을 상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여러분, 이러한 문장이 이혼 소송에 들어오잖아요.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재산이 있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사 기록 하나가 협상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고 재산분할 협상력 떨어지고 양육권, 친권 주장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혼은 전략입니다.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갈등이 깊어진 상태라면 절대 손대지 마세요. 절대 밀치지 마세요. 절대 흉기 잡지 마세요. 여러분, 휴대폰도 흉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감정적으로 배우자 찾아가지 마세요. 한 번의 행동이 형사사건이 되고 그 형사사건이 이혼 결과 바꿀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여러분 순간이에요. 판결문 영원한 기록입니다. 기록은 지워지지 않아요, 쉽게.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 전부 실제 판결에서 나온 사례고요. 이혼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